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인사드려 봅니다.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했는지 8종목 차례로 만나보고요. 내일 시장을 준비할 내일의 관심주까지 준비를 알차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에 대비해야 할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식 투자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요즘 정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지금 오늘 내가 담은 종목들은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또 쭉쭉 나아갈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충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의 선택에 이분이 나오시는 날이죠. 자, 프리티 전문가라고도 불리는 김정석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프리티 전문가님이라고 제가 프리티 네. 파트너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좀 프리티한 종목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좀 불행히도 코스피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외인하고 기관하고 쌍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인의 선택의 종목을 잠시 훑어본 결과 프리티한 종목은 많이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수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나스닥도 피보나치 수열 0.5 정도까지 또 최근 상승분에 0.5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 만기를 계기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티 파트너님께서 인상을 쓰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나아가는 힘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정말 투자의 정석답게 딱딱 맞는 알맞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샵 0082번으로 김정석입니다.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강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 리뷰를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자체가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계심에 따른 외인 기관 쌍매도 포지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세력이 단기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고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또 악재가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점이 또 불거졌고 거기에다가 국채 금리가 지금 갑자기 2.8%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10년치를 봤을 때 3.2%가 고점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또 여기에다가 긴축 정책으로 빅스텝 50베이스 포인트씩 올린다는 금리 인상 우려감도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오늘은 상당히 시장에서 돋보인 화제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올라가는 반면 모든 대부분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주의하고 신중하고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표정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많이 했는지 8위부터 5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7위는 KG ETS, 6위는 한신기계,
5위는 위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보통은 삼성전자 개인의 선택에서 등장할 때면 1위 종목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시면 1.33% 하락을 해서 6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어요.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하락폭을 점점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좀 세봤거든요.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외인이 삼성전자 순매수한 날은 4거래일에 불과했고요. 또 개인은 같은 기간에 5거래일 빼고 내내 순매수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인상으로 뭐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것이 저가를 저번 신저가를 지켜주었을 때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신저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다. 네.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이에 개미님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1년 5개월 전으로 주가가 돌아간 것입니다. 지난 1,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점은 바로 다름 아닌 미국 긴축 가속화 그리고 매크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수율 논란과 GOS라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문제 등이 발생돼서 이것은 내부 악재로 풀이가 되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으로 LG전자는 다시 저점을 찍고 급등을 한 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의 긴축에 따른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고 주가는 아무리 개인이 순매수를 한다고 쳐도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1조 4,615억 원치나 매도하고 기간도 8천억 넘게 매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좀 상당히 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주가를 상승을 견인을 못하는 악재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8% 조금 더 오늘 올라갔는데요. 3.2%가 10년치 최고점인데 여기에 근접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18% 간밤에 급락한 것도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면 개인들은 6만 원대로 내려앉기 시작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3조 8천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계속 지금 추매, 물타기 또는 신규 매수 감행하고 있는데요. 4월 들어는 무려 또 2조가 넘게 2조 2천억이 넘게 사들이면서 총 2달 동안 5조 원이 넘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건대 개별 기업 이슈도 이슈지만 올해 반도체 섹터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 들고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의 주요 기법인 공격 수급이 예전에 5만 원대 이쪽 부분에서 한번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 주식으로 다시 환영을 받고 했지만 최근의 주가의 모습은 중장기 우하향 추세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켜야 될 선인 최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요. 여기 있는 선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63,000원인 전고점 지지대 여기가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추가 하락을 생각하시고 이전에 출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손절하지 못한다면 평생 모으고 평생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우량주로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배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현재로서는 배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고 또 이 주가는 1년 5개월 전 주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뭐 9만 전자다 이제 10만 전자 가냐 이랬던 삼성전자였는데 그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요즘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외인 기관의 순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지금 4월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외인이 벌써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2달 동안 5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어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배드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63,000원이 하락 지지선인데 이만큼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부분이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떨어졌을 때 더 사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좀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는 KG ETS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8.57% 올라줘서 17,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강세였고 또 중간에 상승폭 반납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저 요즘 개인의 선택에서 KG그룹주는 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쌍용차 인수권에 대해선 뭐 KG그룹의 인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그런 전망이 많았으니까 이 KG ETS 개별 종목의 좀 면면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주가로는 조금 올라간 위치지만 KG그룹이 저 또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쌍방울이 광림 컨소시엄이죠. 쌍용차 인수 차질에 따른 반사이익 그룹으로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높은 위치지만 개인분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 또 하나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KG ETS가 재무적으로 우량하고 쌍방울 그룹 쪽보다는 상당히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이나 주가의 위치 등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all right이긴 하지만 굉장히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는 게 좋다. 이 종목은 먼저 차트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G ETS는 예전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공격 수급과 불화살 이런 것들에서 발췌되어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최근에 쌍방울 그룹 대행으로 이런 어떤 쌍용차 인수전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날이 제가 생각하는 공격 수급과 골든 크로스가 분명히 제 눈에 형성이 됐고 다음 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내리꽂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타점은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바로 이 눌림목 여기입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제가 KG 케미칼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 지점에서 순식간에 30~40%가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KG ETS도 나 몰라라. 나도 가겠다 이러고 올라갔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고 외인 또 순매수를 많이 해줬고 개인 또 순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받쳐주질 못해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고 시간의 흐름은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지금 타점이 이 미치기 때문에 1차 타점은 여기고 2차 타점은 지금 여기 눌림목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많이 반등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신 분은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을 해나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쌍용차에 대해서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철회하겠다. 오늘 이런 소식이 뜨면서 쌍방울
그 다음에 광림, IOK 등등 모든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내부 회의를 거쳐 광림 컨소시엄 딜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이.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시장에서 평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점을 상당히 좀 우려를 했고 금호 HT도 S맥이라는 기업을 운운하면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역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 재무가 안 좋은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한 사항이다. 이렇게 KB증권이 발표했고 쌍방울 측은 원래 증권사 두 곳에서 쌍용차 인수자금 4,500억 원을 확보했다며 물꼬를 텄던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쌍방울 관련 그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KG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 KB증권은 담당 부서 임원 회의를 통해 금융 참여를 아예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악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도는 기업 평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딜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정말 주가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업계에서는 국내 5대 증권사인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전 과열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주가 급등락 등 주식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눈치를 보면서 철회를 결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KG그룹은 제가 다 기업을 살펴봤지만 굉장히 M&A도 능수능란한 사례를 보인 적이 있고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세하고 쌍방울 그룹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 아닌가. 저도 쌍방울의 눌림목을 선택하지 않고 KG케미칼, KGETS의 눌림목을 선택했다면 저의 추측도 아마 이 부분을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KGETS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다, 올라잇하다.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좀 올라간 위치니까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을 분할 매도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G ETS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내일 갑자기 또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네. 타점을 오늘 잡으신 분들 기준 또는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 기준에 맞게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까 빨리 저점을 회복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 예. 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김정석 파트너님이 KG ETS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쌍용차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김정석 파트너님 역시 KG그룹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 함께 주셨고요. 어제 핫했던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김정석 파트너님이 노란톡방에서 이미 공략을 하시고 수익까지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도 짚어주셨는데요. KB증권의 자금 조달 철회 소식까지 전해주시면서 KG ETS 같은 경우는 내일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지만 내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KG그룹주도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KG ETS까지 만나봤고요. 자, 6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위는 한신기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0.72% 상승하면서 9,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새 정부 탈원전 폐기 소식에 뭐 3배까지 급등을 했던 한신기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자사주 166만 주를 매도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자사주로 재테크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한신기계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쌍방울그룹도 대주주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 한신기계도 같은 입장으로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난하시기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찰해 보셔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한신기계는 원전 대장주입니다. 원래 보성파워텍이 일으킨 원전의 파동을 한신기계가 바통 터치를 하면서 대장주를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네. 엄청난 주가 폭등을 야기했던 주식이고요. 그러나 전일 전날 기준 1억 이상 매도 체결이 4위로 지금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시는 분도 이날 갑자기 신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 나오셨다면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거고요. 오늘 신규 매수를 하신 개인분들은 주가의 위치나 이격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격도 자체를 무시하고 매매하시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할 때는 이미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은 이미 선반영해서 멀리 날아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당일 정리나 손절권을 잡고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주가의 위치지 매집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드리고요. 원전 관련주는 대부분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높고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 오늘 기간도 좀 사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또 대주주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일 여기서 손절권을 반드시 잡으시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스키하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한신기계의 경우는 리스키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뭐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기도 하고 내일은 손절권을 반드시 잡고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그러면 혹시 내일 손절한다면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이런 주식은 11선이 이탈되면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11선 오늘 11선을 거의 간당간당하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는 십자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의 향방은 결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21선, 손절선은 제가 아예 여기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신 분들을 위해서. 9,000원, 21선 이탈이 되는 순간 분할 손절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더 이상의 미니멈 선은 없다. 이렇게 최종 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뭐 한신기계가 많이 핫했던 만큼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1선 이탈되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보시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기계까지 만나봤고요. 자,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는 위지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1.54% 상승해서 1,31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 상승폭이 컸는데 윗골을 좀 길게 달고 마감을 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T사이언티픽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빛코 운영사 플루토DS를 인수한다라고 밝혔고 또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시외 상한가 오늘 위지트도 그렇고 T사이언티픽도 그렇고 어제 시외 상한가였습니다. 이런 매매를 요즘 유행 있게 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력들이 또 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외 상한가 매매는 짧게 드시고 나올 거 아니면 가급적 좀 임하시지 말아 달라. 저는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 속한 사람인데요. 오늘 또 여지없이 시장 급락과 더불어 잠시 반짝했다가 내리 꽂아 버렸습니다.
자, 뭐 이슈는 다 아시다시피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외 상한가로 갔다가 오늘 똑같이 쌍둥이 흐름을 그냥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매수 하신 분들은 시외 상한가 꼭대기 매수로 인해서 아마 묶여버리신 듯 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 T사이언티픽의 재료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는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또 등극을 했었던 주식이고, 그리고 240억 원을 투입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빛코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소식이 알리면서 바로 시행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은 한빛코 경영권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살펴보니까 증자를 통해 보유 지분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대목이 좀 중요한데요. 경영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인수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외 상한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시외 상한가 흐름이 대부분은 올라가거나 뭐 어떤 거는 상한가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쭉 밀려서 계속적으로 내려가 버리는 종목이 있는 반면 재료가 명확한 종목은 여기서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이 재료의 확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요즘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조금 묶여 있으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간격을 많이 띄고 분할 매수로 임하셔서 다시 상승하는 지점에 일단 탈출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탈출하고 다시 재료의 확장성을 검토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쏘쏘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현재는 쏘쏘라고 위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위지트, T사이언티픽 어제 시간 외로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요즘 유행처럼 이런 종목들 주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묶여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분할 매도하셔서 탈출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자, 위지트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김정석 파트너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아직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라인에서 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주목했던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상위권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부터 1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위는 대한전선이 차지를 했고요. 3위는 미래생명자원, 2위는 광림, 1위는 T사이언티픽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4위는 대한전선이었는데요. 오늘 0.57% 하락해서 1,755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등락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을 결국 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눈에 띄게 빠졌더라고요. 또 외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고 호반건설의 한직할 지분 인수 소식에 또 괜찮았고 또 구리 가격 급등으로 흐름 괜찮았는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걱정 때문에 오늘은 좀 흐름이 아주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묘하게 지금 얽히고 설킨 주식인데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 구리값 폭등의 대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대장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장은 대한전선이고요. 최근에 이거는 차트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 가지 소재를 바탕으로 호반건설 등등등 급등을 한번 해줬고, 대원전선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기간을
충분히 두고 완전히 눌린 상태에서 최근에 유상증자와 감자를 견뎌내면서 이걸 다 소화하고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이날이 상한가 가던 날이 저의 대표적인 매매 기법인 공격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한가 파동을 냈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점점 내려오면서 다시 조정을 주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5일선, 11선이 현재 이탈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5일선과 11선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저는 전망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급등 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반등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단 여기에서 이탈해서 더 내려온다면 21선까지도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오늘 매수에 임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5일선, 11선을 만약에 올라타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면 좀 더 관망하시고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유일한 프리티 종목입니다. 단 분할 매수로 임하셔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리티. 자, 구리가 폭등의 대장주였고 최근에 유중 이슈 다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던 대한전선인데 자, 5일선과 11선을 회복하면 재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매수하신 분들 특히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자, 대한전선 궁금하신 분들 김정석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자,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는 미래생명자원이 차지를 했는데요. 참 곡물값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시면 자, 4.44% 하락해서 1,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흐름 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초반, 중반 아주 잠깐씩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쭉 내려가는 흐름 보여줬고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량가격지수 관련 지수를 발표한 1996년 이후에 최대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타고 계속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미래생명자원인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종목 같아요. 무섭다 말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런 멘트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행운의 운명을 맡기자는 거지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렇게 표현 드릴 정도로 아까 한신기계도 그렇고 네.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아무리 에그플레이션 대장주라 해도 항상 차트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너무나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 위치에서는 제발 플리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한신기계랑 똑같은 모습이죠. 차트의 모양새가 살짝 다를 뿐이지 사실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을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이것은 저는 너무나 행운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이 아예 없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눌림목이라고 만약에 잡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내려온다면 이것 또한 한신기계와 더불어 21선이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손절선을 잡고 임하시고 최대한 빨리 대응을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에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에그플레이션의 재료의 확장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소식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근데 이것이 이번만 나온 기사는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써먹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차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락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고 지난 10일 뉴욕타임즈 NYT는 전쟁의 여파로 우크라이나 농장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2월 24일 이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택, 병원, 학교, 곡창지대 이런 것들을 무차별로 폭격했고 며칠 전에는 뭐 또 폭격을 가해서 어린이들까지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또 있었습니다. 전쟁 종식되기 전에 푸틴의 이런 만행이 이제 중단됐으면 좋겠다. 저는 강력한 바람을 나타내고 싶고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곡물 수확은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덧붙여서 로만 레슈첸코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수출 손실액이 최소 15억 달러, 하나로는 1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주요 저장 창고는 현재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모두 파괴됐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급등을 다시 했고 어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잡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한 매매를 하신 걸 수도 있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는 아시다시피 70%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10%가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수수와 밀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이러한 것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에그플레이션이 재료가 다시 확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가의 위치가 너무 많이 오른 위치에서는 접근을 좀 조심해서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신기계와 똑같이 리스키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스키하다고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리스키한 종목이 하나 더 있었죠. 한신기계였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의 경우에는 제발 조심하자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행운이 따라준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만약에 운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계좌를 운에 맡기지 말고 자 이제 행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생명자원 리스키하다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종목의 경우에는 이미 뭐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광림이 차지를 했죠. 자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3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자, KB 오늘 종가는 2,52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KB증권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오늘 하락폭 정말 크게 가져갔던 것 같은데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자금의 사실 절반 정도를 감당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주시죠.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하긴 그렇고 한 가지만 좀 짚자. 쌍방울그룹은 광림 컨소시엄은 예전에도 부실 기업으로 시장에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은 모습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이죠. 이스타 항공 인수전 당시에도 이렇게 또 주가를 고점을 만들었다가 내리꽂아서 많이 묶이신 분들을 만들어냈고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인수가 무산됐었죠. 그때도. 이번에도 또 무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돼서 심지어 조직 폭력배, 세력 연루 의혹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주식으로, 이재명 후보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주식이고요. 이번에는 또 쌍용차 인수를 또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설거지 파동을 이미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광림 같은 경우에 빨리 위에서 탈출하시고 나중에 정말 재료가 확실해졌을 때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사신 분은 매우 걱정스럽고요. 차트 분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번 주에 아마 이쪽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날 아침에 번쩍거릴 때 빨리 나오셔라 했는데 그런 탈출의 흐름은 분명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일부 손절이나 또는 본절을 취하셨다면 충분히 탈출하셨을 수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역시 오늘과 같은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이런 급락 속에서 외인은 왜 샀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개인분들도 외인분들도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료의 악재가 명확한 이 시점에 리스크 관리 마음은 아프고 저도 이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인상이 좀 더 이렇게 써지는데요. 네.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좀 아프시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빨리 하고 다른 주식으로 보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bad and risky 얘기 끝내겠습니다. 네, 안 좋은 두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배드 앤 리스키라고 광림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야 쌍용차 인수 관련 테마로도 핫했지만 이재명 상임고문 전 후보였죠.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하지만 광림 이미 부실 기업으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 당시에도 주가가 참 춤을 췄었는데 그 춤이 칼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개인도 외인도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드 앤 리스키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광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자,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 종목은 T사이언티픽이 차지를 했는데요. 자, 오늘 흐름 보면 5.23% 상승해서 3,92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까 김정석 파트너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좀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T사이언티픽은 잘 올라주긴 했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 물론 얘기를 해주셨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2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한빛코의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오늘 이 소식 들리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아까 위지트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차트 분석을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위지트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시외 상한가 매매는 손절 잡고 시초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양봉, 이때 지금 현재 이 봉이 장 아침에는 양봉이었겠죠. 그러다가 흘러내려서 음봉이 되어버린 건데 시초가에 딱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하셔도 하셔야지 이것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크게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외 상한가 매매는 상당히 좀 테크니컬하신 분들이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강하고요. 그러나 위지트보다는 오늘 매매하신 분은 아까 위지트랑 똑같이 단가 매집을 하셔가지고 일단 탈출을 하고 다시 보자 이런 개념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재료를 보았을 때 금액도 240억 원이고요. 경영권 지분 인수와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사신 분들은 단가 매집을 통한 탈출의 목표를 두셔라. 그래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쏘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사이언티픽 위지트와 같은 이슈 가지고 있는데 위지트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마디로는 쏘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규 매수는 괜찮지만 오늘 사신 분들은 단가 매집을 통한 탈출에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고 대응 방법을 다르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김정석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하시면서 T사이언티픽 그리고 위지트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정말 귀에 쏙쏙 꽂히는 단어로 종목에 대한 이해도 쉽게 해주시는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신데요. 자,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정석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정석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 프리
프리티한 종목들 그리고 굿 종목들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8가지 종목들 차례로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내일의 시장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았으면 그리고 관심 종목에 두고 봤으면 좋을지 자,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은 곡물 네. 너무 올라갔고 너무 고점이고 그리고 재료도 너무 지금 현재는 식상한 상태라서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원두 가격 상승과 관련된 한국 맥널티를 탑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커피 가격, 원두 가격이 올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는 커피를 한 10잔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정신이 드시네요. 나갈 것 같아서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커피를 줄이는 상황인데 네. 또 커피값도 마침 오르고 있다 그래서 후덜덜 하면서 지금 커피를 줄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 직장인 분들이 커피는 마치 생명수와 같다. 정신을 차리려면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커피값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를 하시던데 네. 자, 한국 맥널티로 좀 그 힘듦을 달래볼 수 있을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런 측면 때문에 주가도 견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식은 확률 통계학 아니겠습니까? 네.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고요.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브라질 커피 산업협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브라질 커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6%로 감소했습니다. 일단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자, 그런데 전 세계 원두 생산량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브라질 원두는 한파와 가뭄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커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부각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내 커피 시장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주구장창 마시고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니까 많이 올랐더군요. 자,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런 거에 이어서 엔제리너스 커피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올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물류 대란 여파, 생산량 감소, 거기에 따른 원두 가격 상승 이것이 재료 모멘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조사 결과는 편의점 커피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저는 편의점 가격을 CU에서 1,700원인가 마셔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200원에서 300원씩 인상했고 CU의 즉석 원두 커피인 GT 겟 커피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올랐고 이마트 24는 지난 11일부터 PB 커피 이프레소의 핫 아메리카노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 역시 2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는 어떤 기업이냐? 생두에서 원두 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커피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벅스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아이스커피에 사용되는 원두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아이스커피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폭등, 즉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탄력성이 좋은 대신 리스크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오늘 다시 제가 봐서는 이것이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제법 터졌고 외인 기간이 조금 청산을 했습니다만은 나름 좋은 흐름으로 보이니까 전략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받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시가 이하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모으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고 한마디로 굿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원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신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인데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은 하루에 10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굉장히 헤비 드링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 언제나 가장 빠른 정보 그리고 가장 빠른 분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한국 맥널티에 대한 상세한 공략법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이라고 해주신 종목들 그리고 프리티 남겨주신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